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은요, 재무제표의 정의.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중심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기업에 관한 재무 정보를 아까 제가 내부에서 본다 그랬어요. 외부에서 본다 그랬어요. 외부에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재무제표는 요거 간혹가다 종류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그리고 저희가 쪽지 시험 보는 것들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기억만 나면 돼요. 순서대로 외우는 거는 딱 두 가지 있어요. 전산회계 때 하나, 전산세무 때 하나. 그거 빼놓고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주관식으로 순서대로 쓰시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나머지들은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재무상태표 잠깐 보시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일정한 시점, 요 시점이 일반적으로 12월 31일입니다.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래서 기준으로 측정하여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죠. 표가 왜 재무제표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표로 보여주면, 우리가 표로 보여주면 보기가 어떻죠? 쉽죠? 네. 그래서 표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이제 표로 보기가 쉽도록 뭐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지금은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냥 큰 틀만 한 번씩 쭉 잡고 넘어갈 겁니다. 시험 문제 요거 가끔씩 나와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거기 16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의 무슨 책임이요? 작성 책임.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경영자한테 있어요. 네, 경영진 사장님한테. 그래서 사장님 월급이 세요, 약해요? 세요. 왜냐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하나가 생각을 하나만 잘못해도 자기의 같이 일했었던 직원들이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경영자, 사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넘어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와도 자주 안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세요. 너무 잠이 안 와. 그런 분들은 보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 상태라고 있는데 처음에 자산이라고 있으세요. 뭐야? 네, 자산은 크게 요거는 내일쯤 한번 더 설명 더 드릴 건데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화하고 채권.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재화와 채권. 재화의 뜻이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가치. 가치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돈이 되면은 재화가 되는 거고요. 돈이 안 되면 재화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채물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움직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 유채물. 무채물은요 못 만지는 거. 못 만지는 것도 돈이 됩니다. 뭐 상표권, 특허권 이런 거 아니면 저작권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앞으로 돈을 벌려면 이쪽이 돈 많이 벌 거예요. 무채물이. 그래서 과거에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채물 쪽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핫하고 앞으로도 핫할 거. 예.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깔려 있는 거 카카오톡. 예. 카카오라는 회사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커지고 있죠. 카카오 택시도 있고 카카오 모도 있고 해갖고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카카오톡 자체가, 카카오라는 회사가. 예. 그래서 물건을 안 만들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플랫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커지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는 그쪽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터진 이후에 제일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뭐지? 퀵 서비스 아니면 이제 배달 이쪽이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배달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었지만 그 배달 앱 관련된 것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긁어모으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몸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제 몸을 안 쓰고도 돈 벌 수 있는 것 이런 쪽이 이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화가 이제 유채물과 무채물이라 그랬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재화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재화는 공기는 가치가 없죠. 우리 공짜로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1분당 1,000원이래. 그러면 재화가 되는 겁니다. 뭐 내고 먹으니까요? 돈 내고 먹으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앞으로 많이 설명드릴 건데 이거 받을 돈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뭐 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받을 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채권의 반대는 뭐죠? 예, 채무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돼야 돼요? 채무자가 돼야 돼요? 예, 기왕 될 거면 채권자가 돼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거의 결혼하면은 채무자가 됩니다. 맞죠? 거기에다 지금이 이제 최고로 올랐잖아요.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월세든 전세든 뭘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결혼을 뭐 지금 늦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30대 초반에 한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끼케야 한 길게 했어야 한 5, 6년 일했을 건데 5, 6년 일하면 통장에 얼마나 있겠어요? 집 살 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의 힘. 그러면 은행이 돈 빌려주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채무자예요. 전세 살고 있긴 한데 전세 자금이 좀 모자라서 채무자로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요거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 넘게 갖고 있으면 유동, 1년 이내로 갖고 있으면 비유동.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몇 년으로 나누는 거라고요? 1년. 그러면 제가 앞에 예시를 써드릴 테니까 그게 유동일지 비유동일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현금, 돈. 요건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유동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현금은 1년 안에 없어지죠. 자동차. 요건 비유동이죠. 왜냐면 대부분 차를 살 때 몇 년 이상 갖고 있어요? 1년 이상. 맞죠? 그 다음에 건물. 요것도 비유동. 요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가지게 될 때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1년 안에 없어져. 그러면 유동. 1년 이후에 없어져. 그러면 뭐야? 비유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도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이렇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판매 기준이거든요. 무슨 기준이요? 판매 기준. 그러면 여기서 문제. 둘 중에 하나가 파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당좌가 파는 걸까요? 재고가 파는 걸까요? 네, 재고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재고 파악하잖아요. 그 재고 파악이 뭐냐면 팔 거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거 파악하는 걸 우리가 재고 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이 있는데 몇 년 안에 팔 거예요? 1년 안에.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목표는 하나잖아요.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뭐 내는 거예요? 이익 내는 거.
비유동은 또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요거는 안 외울 거예요. 왜 안 외우냐면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투자자산은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네. 근데 실제 회사 가시면 투자자산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많지 않냐면 원래 투자라는 건 남의 돈을 빌려서 해야 돼요? 남는 돈으로 해야 돼요? 남는 돈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남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래서 투자자산으로 처리할 게 그렇게 실무 가시면 많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투자는 남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대부분 남는 걸로 해요? 빚져서 해요? 빚져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반반 나와요. 어떤 뉴스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어떤 뉴스는 조만간 집값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거 맞추는 사람은 대박 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오를 거야. 그럼 지금 사갖고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고, 떨어질 거야. 그러면 지금 갖고 있던 거 뭐 하면 돼요? 팔면 되죠. 근데 그거 그 누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누구도 믿을 거 없어요. 뭐 TV든 아니면 뭐 유튜브든 인터넷 블로그든 보다 보면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오를 것이다, 한쪽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어느 순간 오를 거고 어느 순간 뭐 할 거니까요. 떨어질 거니까. 근데 저처럼 이제 무주택자는 떨어지길 바라는 거고 유주택자는 오르기를 바라는 거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참고로 오르는 게 나라 경제는 더 좋습니다. 떨어지면은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떨어지잖아요. 오르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없는 사람은 그냥 안 가지면 되고 끝나는 건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요. 왜냐면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돈으로 산 사람 몇 명 없거든요. 대부분 화장실만 자기 거, 부엌만 자기 거,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한 달에 뭐 이자로 뭐 200을 낸다는 등, 150을 낸다는 등 이런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신도시에 가끔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신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신도시 집값 비싸죠. 그러니까 식당 잘 될 것 같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비싼 집에 살아. 그러니까 소비도 뭐 할 거야? 많이 할 거야. 근데 들어가서 먹어보면은 손님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자 내느라 돈이 많이 없어요. 집은 비싼데 솔직히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속에는 별로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청라 가서 한번 밥을 먹었는데 상가가 죽었어요. 네. 상가 되게 많은데 들어가서 밥 먹어보면 식당이 몇 군데 없고 다 문 닫았어요. 근데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청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소비력이 없거든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집값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집은 5억, 6억인데 실질적으로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어. 그럼 그런 분들은 더 죽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더 많이 발생돼요. 왜냐면 이자를 내는데 만약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집 팔아갖고 내가 갖고 가는 건 얼마 없어.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게 좋은데 문제는 언제까지 오를 거예요. 맞죠? 지금도 솔직히 싼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2억 3억이 더 올랐어. 그럼 팔리지도 않아요.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전보다 뭐 할 거예요? 줄어들 거고. 그러면 어느 순간 떨어지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건데 그거 알면은 연락 좀 주십시오. 네. 네. 그걸 다들 모르죠. 네. 그리고 어느 그 경제 전문가가 TV에 라디오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상하대요. 떨어져야 될 타이밍에 오르고 올라야 될 타이밍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신도 모른다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신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떨어질 거야. 이거 맞추시는 분은 이제 대박 나는 거죠. 아니 몇 월 며칠 날 오를 거야. 근데 지금 지방은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대구인가 대전에서 청약을 했는데 반도 안 왔대요. 청약률이.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그 정답을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돗자리 피지. 네. 그 다음에 20페이지 부채. 부채 그러면 남의 돈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용어세요? 부채. 네. 그래도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부채가 얼마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파트로 설명드렸지만 실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파트 5억인데 내 돈은 1억이에요. 내 돈은 1억이고 부채가 몇 억이에요? 4억. 이런 집들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국가에서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40년 빌려주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40년 동안 이자율을 3%짜리로 빌렸어요. 그러면 120%예요. 이자만. 그럼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면 5억을 내고 거기에다 이자만 6억을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올라서 갚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떨어졌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0년을 빌렸어.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 거기에다가 집도 안 팔려. 그러면 40년 동안 은행에다 뭐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오르는 것보다. 오르면은 그 40년짜리를 안 빌리면 되잖아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근데 만약에 지금 산 사람들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거의 주식보다 한 몇 배 더 세게 올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은근 집 갖고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의 노력이 아니고 본인 돈이 아니고 이제 빚져서 사시는 분들도. 그래서 와이프하고 가끔씩 대화하는데 와이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월 210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절대 못 그만둬요. 죽어도 못 그만둬요. 왜냐면 맞벌이 해야 그게 감당이 되니까. 외벌이로는 그거 감당 못 해요. 외벌이로 그거 감당하려면 한 달에 500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00 이상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프로나 돼요. 그래도 자기는 못 그만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210만 원을 내도 행복하대요. 그럼 된 거예요. 맞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니까. 새 집에서 살아서 행복하다고. 근데 저희 와이프는 최근에 그 미국에서 11층짜리가 그 건물 무너졌잖아요. 그거 보더니 오빠 난 무서워서 아파트 못 갈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타운하우스 가자고. 그래갖고 속으로 야 타운하우스가 더 비싸다. 저희 친척분 중에서도 타운하우스 사시는 분 계신데 한번 갔다 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3, 4억 하겠지 그랬는데 한 6억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내가 다 쓰니까 그 전체 다 내 거니까 좋긴 좋더라고. 근데 부채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1년 안에 갚으면 유동, 1년 이후에 갚으면은 뭐요? 비유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넘어오셔서 26페이지. 기본 그냥 용어 정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26페이지 보시면은요 기업의 경영성과라고 있습니다. 일명 영업 뭐요? 성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 성적이라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많아야 좋은 회사예요? 수익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 그러면은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벌어들인 돈,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용은 쓴 돈, 사용한 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보다는 뭐가 많은 삶을 사셔야 돼요? 수익이 많은 삶. 근데 비용이 많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회사 다닐 때 보면 월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날 통장에 돈이 없대.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예, 대부분 카드 쓰잖아요. 그 카드 값이 월급하고 더 많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갖고 월급 들어오면 그 다음날이 이제 카드 결제하는 날이야. 그러면 쫙 빠지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돈 벌면서 재미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통장에 못 쌓이는 거요. 돈 쌓이는 거. 그 재미라도 있어야 살죠. 사람이. 예. 근데 만약에 통장에 봤는데 돈이 없어. 제가 요즘 그러거든요. 월말 되면 통장에 한 3만 원 있나? 예. 왜냐면 제 돈 가지고 집안 살림을 다 쓰니까 카드값 내고 뭐하고 뭐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그러면은 월말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도 요번 달에는 한 2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행복하고. 예. 근데 누가 그 얘기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기까지 있으면 기존보다 써야 되는 돈이 어때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즘 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돈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저는 결혼을 하라는 쪽의 사람이에요, 참고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결혼을 해서 얻는 것들도 있어요. 솔직히 잃는 것도 있는데, 예. 근데 얻는 게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힘들 때마다 우리 꼬맹이가 와갖고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힘든 거 쫙 내려가고, 예. 그러다 이제 뭐 사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힘들어지는 거죠. 다 장단점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이 100억이야. 그다음에 비용이 70억이야. 그러면 몇 억 남았어요? 30억 남았죠.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 예, 그래서 이익 났느냐, 손해 났느냐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손익 계산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요. 교재는 37페이지. 그리고 초반에는 암기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암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회계 거래. 그래서 거래의 정의라고 있는데요. 거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일반적 거래라고 있으세요. 예, 요거를 저는 뭐라 그러냐면 거래가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 회계는 아까 잠깐 우리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증가하고 뭐 있었었죠? 감소 있었죠. 요게 발생하면은 회계에서는 거래로 봐요. 예. 근데 이제 왜 얘네들은 거래가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약. 우리 계약은 확정이에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계약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계약은 뭐가 가능하죠? 취소가 가능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사인만 하는 거지 돈을 주고받는 건 그 이후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계약한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없어요. 그러면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속.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옛날 친구를. 그럼 인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뭐 먹자? 밥 먹자고 약속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근데 그 약속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있어요? 없죠. 줄어드는 것도 없죠. 네. 그리고 밥 먹을 일도 없어요. 왜요? 다음에 보지를 못해요. 네. 그다음에 주문. 내가 오늘 만약에 밤에 배가 고파서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집에다가 주문을 했어. 그러면 아직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이 열심히 치킨을 튀겨서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나는 치킨을 받으면서 그분한테 뭐를 드리죠? 돈을 드리죠. 그때는 계약이 되는,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문만 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보관. 보관이라는 건 내가 이미 산 거잖아요. 그러면 샀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채용. 우리 회사 들어가려면 채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채용됐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는 없고요. 언제 거래가 되냐면 채용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죠? 월급 주죠. 그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채용은. 그 다음에 담보. 네, 담보 그러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대출이요? 주택담보대출. 예,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뭐냐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받는 거예요? 대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 살 때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현찰로 다 내면 되겠지만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한테 빌릴 때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TV 보다 보면은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은 간혹가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경공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대출 받아갖고 이자를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자 못 내면 그 집을 뭐 하는 거예요? 팔아서 대출을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값 떨어지면 위험한 게 뭐냐면 집값 만약에 쭉쭉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기한 연장 안 해요. 그리고 바로 뭐 해버려요? 환수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아직 이 집을 팔면 안 돼. 근데 강제로 팔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빌리는 게 생각을 많이 하고 빌려야 돼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은근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갚을 거야. 근데 돈 벌어보면 아시겠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로또를 사시라고. 근데 과거엔 인생 역전이었는데 지금은 로또 사서 1등 되면 집 한 채 사면 없어요. 맞죠? 그래도 과거에는 진짜 인생 역전이었잖아요. 막 100억 된 사람도 있었고 초반이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1등 되면 한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저 자주 사거든요. 1등은 둘째 치고 전 4등도 안 돼요. 4등이 5만 원이거든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저는 4등 된 적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 그렇게 사도 5등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한 20장 사면 5등 한두 개?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인드로 살아요. 돈복은 없어도 일복은 있으니까 그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근데 돈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요건 나중에 계속 설명 들으시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있어요. 무슨 성이요? 이중성. 이중이라는 게 뜻이 뭐죠? 이중.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이 거래의 이중성이 뭐냐면 차변하고 대변에다가 2번 쓰란 얘기예요. 차변에 한 번 쓰고 대변에 한 번 뭐 하고요? 더 쓰고. 그래서 보시면 거래의 무슨 성이요? 이중성.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변하고 대변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TV 보다 보면 아마 이런 거 한 번씩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보신 적이 있냐면 격리 직원이 회사 돈 삥땅 쳤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대부분 다 걸려요. 근데 왜 걸리냐면 일단 1차적으로 회계가 다 검증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뭐를 샀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대부분 언제 걸리냐면은요, 그분이 그 회사 다닐 때는 잘 안 잡혀요. 회사 다닐 때에도 잡히긴 하는데, 대부분 언제 잡히냐면 그분이 그만두신 다음에. 왜냐면 그만둔 다음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두 개씩 보이거든요. 그러면 찾아보면은 돈 나간 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거 관련된 서류가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면은 아, 돈이 그 전에 없어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거래의 무슨성이요? 이중성. 그래서 차변에 1,000원이 있으면 대변에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0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회사 다닐 때 하진 않았지만 삥땅 칠 수 있는 게 보여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서류 처리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들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불법이니까. 범법이니까. 네.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인데, 진짜 회사 가시면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몇 개 보인 거 있었는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뻔히 다 알잖아요. 근데 확실히 다 시작은 500원, 1,000원으로 시작합니다. 네. 500원, 1,000원 몇 번 해봤더니, 안 걸리네. 그러면 뒤에 공이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삥땅 친 얘기 중에서 제일 슬펐었던 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지방에서 계시던 분이 이제 서울로 오셔서 격리 직원을 했는데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혼자 있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쓸쓸했는데 아프리카 TV라고 있죠. 거기에서 별풍선을 쐈더니 이제 거기에 BJ가 막 난리 친다라고 하잖아요. 별풍선 많이 쏘면 돈 후원하면 그걸 후원하다가 회사 돈에 손을 댄 거죠. 그래갖고 한 2억인가 3억 정도 손을 댔는데 슬펐었던 건 당연히 그 여자분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슬펐었던 거는 별풍선으로 5천만 원 쓰고요. 5천만 원은 거기 BJ 빌려줬대요. 대부분 원래 삥땅 치면 자기 남자친구 차 사주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가거나 맛있는 거 사 먹거나 명품백을 사거나 이런 걸로 걸리는데 그분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삥땅 쳐갖고 이제 BJ한테 별풍선을 5천만 원 썼다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혼자 있어서 쓸쓸했는데 별풍선 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액션도 해주고 내 이름도 불러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모임 하나 나갔었으면 해결될 텐데. 근데 이제 또 사람들 성향마다 또 틀리긴 하니까요. 그런 거에 또 잘 못 나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 다음에 한 장 아니고 몇 장이냐 좀 많이 넘어가야 되네. 저기 46페이지로 오세요. 필요 없는 건 안 볼게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있으세요. 무슨 평균의 원리요? 대차 평균의 원리. 요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는 대변하고 차변하고 평균이다. 그래서 대변하고 차변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평균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1차원적으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안 같으면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회사 가면은 인수인계 받잖아요. 뭐 받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같으냐 다르냐. 그래서 봤더니 달라. 그러면 잘못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틀렸을 확률이 뭐하다? 적다가 되는 겁니다. 같다 그래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차대변이. 그래서 차변 대변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분계. 이따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분계.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그 한 장짜리 있어요. 1, 2, 3, 4 번호 있는 거. 네, 그거 마지막 시간에 펴놓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거기 4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따 연습을 할 건데요. 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요? 거래.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물건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게 일단 기본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가지고 분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이 분계는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계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시험도 합격하기가 힘들어지시고, 그 다음에 회사 가서 회사 업무 봐야 되잖아요. 그 업무 중에서도 격리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분계거든요. 그래서 요게 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건데, 분계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요거는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그거를 초반에는 따라 했다가 후반에는 이제 자기만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처음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나만의 뭐를 만들면 돼요? 내용을 만들면 되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삼성도 처음엔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삼성이 처음에 스마트폰 만들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욕했잖아요. 왜 욕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애플 거 베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였고 디자인만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뭐 안드로이드냐 그거냐 그런 것만 빼놓고는 거의 어땠어요? 흡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할 때는 모방이 원래 처음이니까. 그래서 모방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 걸로 뭐 하면 돼요? 만들면 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지, 처음부터 나만의 뭐를 만들었다 이런 건 없어요. 카카오톡도 솔직히 다른 플랫폼에서 일정 부분 하던 거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만의 방법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밀고 나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또 이 방법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계속 피드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사든 공부든 뭐든지 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공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언제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때까지 버티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일단 저는 한 번의 기회가 왔었어요. 그때 돈을 조금 만지긴 했었으니까. 그때 아마 그 기회가 없었으면은 장가를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도움을 그렇게 크게 받진 않았거든요. 집에서 살았으니까 돈을 모으긴 했었지만, 결혼할 때 집에서 해주신 거는 실질적으로 중고차 한 대, 1000만원짜리 중고차 한 대 해주셨고, 나머지 돈은 다 제 돈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모았거든요. 잠깐 한 3, 4년 바짝 땡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근데 좀 단점은 뭐였냐면은 남들은 그 기간이 좀 길었는데 저는 그 기간이 좀 짧긴 했죠. 그래도 기회 왔었을 때 잡았는데, 그 기회 왔었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건 딴 거 없었어요.
내가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주는 대로 수업 다 했거든요. 컴퓨터 해라 그러면 컴퓨터 하고, 주말반 해라 그러면 주말 수업도 하고, 외부 수업 나가라 그러면 외부 수업도 나가고, 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셔갖고 그런 기회가 오긴 왔었죠. 참고로 제가 거기도 가서 수업했었어요. 국민의힘 아시죠? 네.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거기 지금 현재 당 말고 옛날 당 있거든요. 사무실 거기 가갖고 보좌관 분들 있죠. 보좌관 분들 엑셀도 가르쳤었어요. 이제 제 양력에 이거는 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정치 쪽은 솔직히 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저는 중립이긴 한데 네, 약간 그래서 양력에다 못 넣겠더라고요. 네. 근데 좀 거기 가서도 수업했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좌관들이 학력이 어때요? 좋아요. 네. 대화를 해봤는데 대부분 기본 유학에 대부분 학벌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아니면 뭐 스카이 쪽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학벌이 대부분 좋더라고요. 근데 보좌관 하면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도 좀 물어봐서 들어보고. 왜냐면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이라던가 모두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하고 전기를 했는데 요 전기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장부 작성.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해요.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요즘엔 프로그램에다. 왜냐면 과거에는 장부 썼잖아요. 요즘엔 장부 써요? 프로그램 써요? 프로그램 써요. 왜냐면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은 알아서 장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공부량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다 외워야 돼요. 장부 만드는 방법도 외워야 되고 장부 작성하는 방법도 외워야 되는데 요즘엔 프로그램에다가 타자로 치기만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장부를 뭐 해줘요? 만들어줘요. 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도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혼자서 10개에서 15개 업체를 했대요. 근데 요즘에 많이 하시는 분은 50개까지도 한대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프로그램에 입력이 쉬워요? 장부에다 작성하는 게 쉬워요? 예, 입력이 쉽거든요. 왜냐면 장부에다 작성하려면 한 땀 한 땀 다 써야 되고 하루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타자는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좋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도 계시고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여기에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장점만 얘기해드리면 세무사 사무실을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다닌 다음에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는 되게 좋아하세요. 네. 왜냐면 일반 회사는 1년에 한 회사만 하잖아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 가면은 몇십 개의 회사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많고 일반 격리 직원분들보다는 어쨌든 하나라도 더 아는 게 있다 보니까 이직할 때에 뭐 어떤 분들은 막 직급 올라가서 가고 당연히 직급이 올라가니까 연봉도 상승하겠죠.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 잘하면 거래처에서 간혹가다 스카우트 제의 올 때도 있어요. 지금 받는 거에서 한 장 더 줄 테니까 넘어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직급 올려줄 테니까 넘어오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 직원분들보다는 아는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플러스 될 요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요런 건 장점인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은근 가보시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노자 들어가시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테리 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그리고 저도 이제 여자분들 많은 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 세계보다 여자 세계가 더 무서워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끼리가 더 무섭더라고요. 여자분들 2명 계시면 1대1로 싸워요. 맞죠? 3명이 있으면 1대1대1, 4명이 있으면 2대2, 5명이 있으면 2대2대1로 나눠지더라고요. 2대3이 아니고. 6명이 있으면 3대3으로 싸울 것 같은데 몇 대 몇 대 몇으로 싸워요? 2대2대2로 싸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본 거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솔직히 싸우면 술 한 번 먹고 어느 정도 만약에 100이었으면 위험도가 100이었으면 술 먹고 그 다음날 오면은 한 80 내지 70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본 거에 의하면은 여자분들은 싸우고 술 먹고 그날은 화해한 것처럼 하고 집에 가는데 그 다음날 오면 똑같더라고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본 거에 의하면. 그래서 남자 세계도 위험하지만 여자 세계도 약간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약간 쉬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사랑 관련돼서 남자 세계보다는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또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는 곳. 네. 근데 남자도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남자는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좀 더 친해지거든요. 남자 세계는. 근데 여자분들 세계는 덜 친해지더라고요. 남자보다. 약간 그런 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사람들 친해지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쪽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무사 사무실 사람 뽑으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점은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리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5분부터 분계 연습 좀 할게요. 무슨 연습이요? 분계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